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EV6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3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EV6가 과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차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마트 키는 기아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좀 더 예쁘고 깔끔하게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버튼들은 측면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물리 키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키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외관 모습을 보시면 일단은 금형 자체는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실루엣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변화가 생긴 부분을 찾아보자면 일단 전면부의 이 헤드램프 부분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넣으면서 앞모습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끝에서 끝까지 모두 다 쭉 이어지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야간에 라이트를 켜고 나면 이 모습이 좀 더 유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작에 비해서 더 날카로워진 눈매를 갖게 되었는데 이게 좀 더 얇은 형태의 LED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세련되고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헤드램프 형상도 약간 변화를 주었죠. 사각형 형태로 LED 프로젝션 타입 램프를 넣어놨는데 이게 지능형 헤드램프라고 해서 어댑티브 LED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야간 주행 시에 어두운 곳을 달리고 있을 때에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을 굉장히 똑똑하게 해주기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아주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은 아주 유용하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만족도가 높은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셔터 그릴이 달려 있어서 주행 중에 주행풍을 막아야 할 때는 이 부분 그릴이 이렇게 셔터가 닫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저항 개수를 좀 더 고려한 공기 역학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측면부를 보고 있으면 아주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EV6는 예전부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이오닉 5와는 아예 결이 다른 느낌을 취하고 있죠. 좀 더 날카롭고 날렵한 인상을 주면서 스포티한 스포츠카의 느낌을 살려내고 있는 크로스오버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SUV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래 타던 세단에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미한 그런 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때문에 EV6를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A필러는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를 함으로써 좀 더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요. 이 차체 외형 컬러와는 대조되는 느낌으로써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 차는 A필러가 잘 안 보이네, 눈에 안 띄네 라는 느낌을 주도록 설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B필러와 C필러 부분도 동일한 형태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 루프라인의 하얀색 라인과 함께 다리의 하얀색 컬러가 이렇게 쭉 뒤로 갈수록 약간 낮아지는 느낌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루프가 좀 더 낮아지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 차가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더 부분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를 쓰고 있는데 이 또한 예전 모델보다 디자인이 좀 더 개선되었죠. 여기에 이렇게 빗살 무늬를 표시해 두었던 구형 모델 대비 매끈한 형태의 블랙 하이글로시를 적용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작보다 여러모로 디테일 변화를 줌으로써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구형 대비 훨씬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부 디자인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테일램프 형태를 아주 얇은 LED 라인으로 쭉 이어지게 해놨죠. 기본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동일한데 디테일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빗살 무늬로 램프를 칼질해놨던 그런 느낌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쭉 이어지는 램프 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게 야간 주행 시에 볼 때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더 세련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나은 쪽으로 개선이 되었다, 만족스럽다 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하단부에 있는 장식류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보시면 이쪽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좀 더 가르면서 다운포스를 만들고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를 찾아보자면 지금 카메라가 외부에 하나가 달렸죠. 그리고 안쪽에 하나가 또 달려 있습니다.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쪽 번호판 쪽에 하나가 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용도는 저 맨 위에 있는 카메라는
디지털 센터미러죠. 디지털 룸미러용 카메라, 그리고 안쪽에는 빌트인 캠용 블랙박스용 카메라, 그리고 하단부에는 후방 카메라용 카메라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옵션이 그만큼 더 많이 생겼다는 증거가 되겠죠. 휠 디자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255, 455R, 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쓰는 건 동일한데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휠 디자인을 좀 더 이렇게 네모 반듯한 사각형 느낌으로 함으로써 기계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작 대비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변화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기아가 시도하고 있는 패밀리 룩을 휠 디자인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요. 브레이크는 원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앞쪽에도 동일하게 원피스톤 캘리퍼를 적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GT 모델에만 나중에 4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된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을 탑재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식 테일게이트 통해서 트렁크가 열리고요. 적재 공간 자체는 뭐 아주 넓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 2-3명 정도의 가족이 캠핑을 떠나기에, 짐을 적재하기에 큰 무리는 없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골프백을 신기에도 한두 개 정도는 무리 없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하부가 깊지 않아서 이 높이가 좀 낮은 것 때문에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그걸 제외하면 면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동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도어를 열고 실내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뒷자리 진짜 넓죠. 사실 이 차가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를 하자면 스포티지와 비슷한 급이거든요. 준중형급 전기차인데 실내 공간은 준중형급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 갖춰져 있고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들어있고, 그리고 뒷좌석 리클라이닝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한번 탑승해서 볼까요? 이렇게 암레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를 끼울 수 있는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요걸 이렇게 제거하면 그냥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형태로도 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레그룸은 정말 넓어요. 이거 그냥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도 됩니다. 이 정도로 레그룸이 아주 넓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발 공간도 충분합니다. 허벅지 공간도 충분히 지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 각도를 충분히 눕힐 수 있기 때문에 성인들도 편안하게 약간 누워서 이동을 하는 게 가능한 구성을 보고 계십니다. 에어벤트는 이 B필러 쪽에 양쪽 끝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와 USB-C 타입의 충전 포트 마련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와이드 썬루프가 적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아무래도 이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뒷자리에서 볼 때에는 개방감이 조금 덜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즘 차들 트렌드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아주 커다란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안에서 볼 때는 조금 작다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1열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약간 변화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운전석에 보이는 스티어링 휠이죠. 스티어링 휠이 투스포크 타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을 좀 더 각진 D컷 타입의 형태로 적용을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취향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는 해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투박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작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기아 로고가 보이는 이쪽 아래쪽에 손을 이렇게 대면 여기가 약간 발열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미지근한 느낌의 발열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이 부분, 이쪽에 발열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만 그런 건지 다른 EV6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조작감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았고요. 만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렇게 커다란 컨트롤 타워 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데, 센스 있는 건 이 하부는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들을 적재하기에 아주 유용하고요. 뭐 음료수라던가 여러가지 노트북 같은 카메라 같은 커다란 짐들도 충분히 넣는 게 가능한 센스 있는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만족도가 높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는 충전 포트들을 마련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들을 충전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들과 또 스타트 버튼을 이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지문 인식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문 인식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이라던가 다양한 보안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의 다이얼 변속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차 감지 센서, 오토 홀드, 그리고 카메라 버튼 활성화,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무선 충전 단자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들을 여기에 딱 올려두면 바로 충전을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만족스러운 포인트고요. 당연히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이 됩니다. 또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14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는데 음질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메리디안 오디오를 이왕이면 넣고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는 직물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비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그리고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 이게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리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직까지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화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쓰기 편하고 유용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 취향으로는 여전히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조작감이 여전히 운전 중에 이제 뭔가 공조장치 컨트롤을 하려면 저 전원기의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해준 다음에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전 중에 이쪽을 바라보는 게 조금 시야가 바닥으로 쏠리기 때문에 운전 시야를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어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쓸 수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아마 다음 세대 모델에서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EV9과 EV3가 또 바뀐 조작 전원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는데 굉장히 고화질의 커다란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 수입차에서도 이만한 사이즈 만나보기 힘들거든요. 내비게이션 연동도 당연히 되고요. 길 안내를 굉장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철저하게 아주 고화질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건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저는 꼭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었네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조작도 이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나오고 들어가고 높낮이 조절을 전동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수동으로 조절하는 경쟁 모델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트의 착자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운전하고 나면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인 착자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기아 EV6 부분 변경 모델의 실내외를 한번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실내 공간 꽤 넓습니다. 휠베이스가 아주 길게 나왔기 때문에 실내 공간 아주 넓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의 사양들도 정말 많이 갖추고 있고 외관 디자인도 예쁘죠. 한 가지 좀 아쉬움을 꼽자면 아무래도 루프라인이 좀 더 날렵하게 형태가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뭔가 차박을 즐기시거나 차 안에서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머리 공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트를 완전히 폴딩하고서 차박 모드로 있어 보니까 누워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앉아있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좀 더 루프가 높은 차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 일반적인 SUV, 패밀리카를 찾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 이제는 시승을 해보고 운전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점들을 다시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주행편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